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양지수는 모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대형주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코스피는 하향 곡선을 그렸었죠. 2,45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반도체 또 대형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금주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 또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잘 챙겨가는 한 주가 돼야 될 텐데요. 오늘도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추천주, 이 시각 특징주까지 종목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볼까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여쭤보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 이슈 중에 대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OMC도 있고요. ECB도 있고요. 또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도 있는데요. 일단 증시에 더 중요한 것은 이 통화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슈의 중심에는 이제 FOMC와 ECB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금리나 이제 ECB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완화가 이제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이런 이슈들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시장은 좀 더 이제 우상향의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순으로 가면 이런 테마 주식들보다는 우리 실적에 관련된 주식들, 특히 IT 관련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 이 반도체 뭐 등등 이런 종목들 실적과 관련된 주식들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식은 하림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이벤트 중에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월드컵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워낙에 이번에 좀 주목도가 많이 좀 떨어지죠. 좀 이번에는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주목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만 오히려 첫 경기 기대가 없는 가운데 좋은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또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거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주식은 이제 하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대가 딱 이제 저희가 이제 저녁 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6월부터 유가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월드컵이 또 다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일봉상 이평선을 보시더라도 지금 5일선에서 200일선까지 이평선이 굉장히 조밀해지면서 우상향의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좀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강대 양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단기 모멘텀으로 한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 라인 3,7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더 잘 뛰어준다면 할인 같은 종목들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DB금융투자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성. 예, 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오셨고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은요. 토픽 종목을 선정해서 전문가별로 수익률 대결을 펼쳐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순위를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신일섭 소장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6월 4일에 주신 황금 ST는 손절가 터치가 돼서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에 함께 주셨던 신원이 2.3% 수익권 내에 있고요. 아난티가 마이너스 4%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 종로가 조금 부진하네요. 마이너스 10% 수익이고요. 반면에 5월 28일에 주신 승일이 20.95% 수익권 내에 들어와 있고 태양, 제주항공, 대한제본까지 모두 플러스 수익입니다. 이어서 김영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수익률 현황인데요. 6월 4일에 나란히 주신 포스코 캠텍 BH가 나란히 4%, 2%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5월 28일에 매수됐던 LG이노텍 10.26% 수익이 나면서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예, 이어서 신섭 소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그간 주셨던 종목 중에서 수익 가장 많이 나고 있는 종목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프리카TV가 43% 수익 내면서 1위고요. 아시아시멘트가 2위 39% 수익입니다. 애경산업, 호텔신라, 승일까지 모두 20% 이상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김영철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배럴 38% 수익 내면서 1위고요. 애경산업 34% 배럴을 바로 뒤쫓고 있습니다. 2위에 이름을 올렸고 카페24는 목표가 도달이 됐죠. 21.67% 수익권 내에 있고요. 휠라코리아가 또 21%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볼 텐데 먼저 4위부터 8위 종목 이름과 또 전문가 이름 함께 확인하시죠. 김영철 팀장의 애경산업이 4위네요. 34% 수익 내주고 있고요. 손여로 팀장 종목 대우 AL 33% 수익권, 장성혁 전문가의 사마콘덴서가 31% 수익권 내 있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함께 살펴보시죠. 월요일에 출연하시는 두 분께서 1위부터 3위 자리를 절대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신일섭 소장의 아프리카TV가 1위인데 43% 수익이고요. 역시 아시아시멘트도 들고 계시죠. 40% 가까운 수익률. 김영철 팀장의 배럴 역시 40% 수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률 리뷰는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아프리카TV 지금 43% 수익권이에요. 네, 고가상으로는 더 올라갔는데 약간 너무 강력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매물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TV가 지금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BJ들의 그런 행태들이 너무 다뤄지다 보니 아프리카TV가 되게 좀 문란한 그런 기업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더 넓게 보면 1인 방송의 어떤 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선정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다루면서 간다면 아프리카TV가 지금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더더욱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프리카TV에 견줄 만한 종목 바로 배럴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27,400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이 있었거든요.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금요일장에 장중에 한 14% 신고가가 났었는데 차익 실현 좀 강하게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럴 한 4월달 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름 쪽을 이제 대비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기관 리포트 한 장 나오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여름이 온다, 중국에도 여름이 온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 한 2장 정도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름 성수기까지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6월 11일 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출발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드리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일단은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0.2% 올라오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오늘은 0.68%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두 종목이 모두 나란히 1에서 2%대 급락이 있었는데요.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포스코 역시 0.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이 0.3% 빠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조정, 현대차, LG화학 역시 오늘 1%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도 0.3% 정도 더 올라오면서 70만 원 회복했고 70만 4천 원까지 주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저가 매수에 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닌데 정거래일 대비해서 코스피는 0.11% 상승하면서 2,45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0.07% 강보합권 출발이 됐습니다. 879선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예, 종목별로 좀 혼조세인데 그래도 약세 출발한 종목이 더 눈에 많이 띕니다.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조정이고 신라젠도 0.5% 빠지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보톡스 대장주죠. 메디톡스는 0.11% 상승 출발이 됐고요. 나노스는 보합권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역시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 HLB가 오늘장도 3%나 하락하면서 강하게 좀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9% 급락이 있었는데요. 대응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승 출발이고 포스코 캠텍도 0.5% 정도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예, 국내 증시 상승 출발 분위기부터 좀 봐드렸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는 있는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 이번 주 즐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확인해보고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고심 끝에 골라오셨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CJ 대한통운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택배를 사실 안 보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1인당 1년에 마시는 커피 잔이 뭐 굉장히 수십 잔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택배도 만만치 않아요. 연 보내는 1인당 택배 수가 44건이에요. 물론 그게 평균이니까 뭐 몇백 건 보내는 사람도 있고 뭐 수건만 보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평균을 냈을 때 1인당 44건 정도 보낸다고 하고 택배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테린 포장 얘기할 때 어떤 스토리의 그 논리가 이런 거였잖아요. 포장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포장지의 그 수요가 왜 늘어나냐면 택배가 굉장히 활발해진다. 근데 그 또 전에 계속 그 생각의 고리를 연결해 보는 거죠. 택배가 또 늘어나는 거는 그 온라인 시장,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사던 뭐 가전제품 이런 거조차도 다 온라인 모바일로 검색해서 사버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택배 회사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포장지 만드는 회사까지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택배 회사 중에서 이제 CJ 대한통운은 거의 뭐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 정도거든요. 택배 시장을 완전 장악을 했어요. 지금 뭐 매년 평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서비스 평가에서는 항상 우체국이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이 뭐 항상 뭐 좀 안전하고 뭐 가끔 이제 뭐 던지는 경우도 있는데 던지지 않고 우체국은 뭐 그래서 뭐 서비스 평가에서 항상 1위인데 점유율 면에서는 이제 CJ 대한통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완전 공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보내는 그런 택배뿐만 아니라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이루어지는 물류 산업의 그 어떤 그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학, 뭐 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이오 전문 신문이 있고 철강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철강 전문 신문이 있고 그러니까 뭐 경제 신문이 있지만 경제는 너무나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해당 업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는 그 해당 업종의 신문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은 더 자세합니다. 근데 물류 전문 신문도 있어요. 코리아 쉬핑 가제트라고 거기에 이제 보면 택배 물류에 대해서도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택배 시장 물동량 추이에서 2018년, 그러니까 2018년이 지금이니까 2017년도 자료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택배 물동량은 뭐 엄청나게 지금 2011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올라가고 있어요. 평균 단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뭐 택배 기사님들이 뭐 하나의 단가가 힘들어서 뭐 300개를 날라도 뭐 그 버는 돈이 없다 이런 건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택배 경쟁 회사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많아지는데 또 그러면 거기 택배업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뛰어드는 회사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 낮아져서 옛날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죠. 소비자들이 보낼 때는 굉장히 싸요. 택배 그 금액이 많이 싸졌어요. 근데 그 이제 박리담회가 된 거죠. 평균 단가 낮아졌는데 이용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커버가 되어서 전체 매출액과 이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5개사를 지금 보면은 CJ 대한통운을 필두로 해서 85.5%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거의 90%를 장악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필두가 이제 CJ 대한통운이 있고, 지금 그 최근에도 보면은 몸집을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이게 CJ랑 대한통운이 합쳐진 거잖아요. 이름을 보시면. 미국 물류회사의 DSC 로지스틱스 지분을 90%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물류회사를 인수했어요. 그쵸? 이거 예전에 그 롯데그룹이 많이 했잖아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가장 몸집을 키우는데 좋은 거는 M&A거든요. 사실 돈으로. 롯데푸드도 보시면 막 여러 회사를 다 인수를 해버리고, LG생활건강도 한국 코카콜라미 다 인수를 해서 몸집을 키우잖아요. CJ 대한통운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트럭을 결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복합 운송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게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 그러니까 문 앞까지 배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트럭을 결합해서 이제 트럭이 화물을 집 앞까지 날라주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를 지금 대폭 확대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과 유럽 서비스 지역을 집중 확대를 시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의 물류회사를 돈 주고 인수를 해버렸죠.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 이거 문화까지 배송 가능한 거. 이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 중국, 유럽, 갑자기 세계로 나가고 있죠. 국내를 평정을 하고 나서 지금 국내의 평정했던 그런 흐름들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CJ 대한통운이 합쳐져서 공용, 완전 택배, 우리 국내 택배는 장악을 했고, 이제 해외로 발판을 넓히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국내 택배를 장악을 했을 때 주가가 한번 업그레이드 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코리아 쇼핑 가제트 그 신문에 물류가 2011년부터 엄청나게 계속 확대되는 걸 보셨죠. 그 2011년부터 14년까지 14만원과 10만원의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CJ 대한통운이 완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지면서 2014년 중반부터 14만원에서 바로 22만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한 번의 레벨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벨업 다음에 2014년부터 16년이죠. 이제 22만원이 벽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시간이 지금 한 2년 지체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11년부터 14년에 그런 박스권 있죠? 이게 1차 박스권이었다고 치면 이제 두 번째 이 단계에 있는데, 여기서 좀 그 확률이잖아요. 14만원이 항상 벽으로, 그 과거에 3년, 4년 동안 벽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2014년에 레벨업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확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나타나잖아요. 14만원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큰 변수가 없는 한 여기는 많이 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지금 반등도 했거니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22만원대로 저는 가리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지금 아주 매수하기도 좋은 타이밍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는 이런 스토리 부분들 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토리와 기술적인 부분이 다 맞아떨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15만원, 목표가 30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진다이아는 이름에서 나와 있다시피 다이아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귀금속 상가에서 사는 다이아몬드, 그쪽은 아니고요. 공업용 다이아몬드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되게 단단하고 그리고 이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그 보석분들보다 비싼 거죠. 그런 단단한 성질을 이용해서 공업용으로 쓸 때가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굴착, 절삭, 강하니까 절삭을 할 수가 있고 굴착도 할 수가 있어요. 각종 정밀기계, 항공, 자동차, 태양광, LED 생산 분야에 다 사용됩니다. 근데 일진다이아가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자회사의 일진 복합 소재가 있는데, 여기서 수소 자동차용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 현대자동차 넥소, 요즘에 또 전기차 얘기가 나오다가 수소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하지만 따져보니까 친환경이 아닌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수소차는 더 친환경이다. 이러면서 수소차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넥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소차에 납품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친환경차 테마에 속해서 올라갔죠. 근데 아까 전에 일진다이아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을 보면 굴착, 절삭, 정밀기계,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계가 좋아지고, 그때 두산 인프라코어가 좋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건설 현장이 활발해지니까 굴삭기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좋은 거고, 기계에 관련된 이 일진다이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동차, 태양광, 항공, 이거 지금 다 살아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데 테마까지 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2만원, 목표가 5만원입니다.
오늘은 좀 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세 번째는 남해화학이에요. 남북 경협 관련으로 지금 속해 있죠. 보통 지금 시멘트, 정유, 비료가 북한 개방발전의 3대 수혜업종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건설을 하려고 하면 시멘트를 갖다 부어야 돼요. 레미콘차가 와가지고. 그리고 정유가 꼭 필요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트럭이 움직여서 날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료는 지금 이게 대북 식량 지원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이 지금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료는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승일을 갖고 왔던, 승일이 지금 수익이 좋은데, 승일을 갖고 왔던 논리가 그거잖아요. 모기가 갑자기 많이 날아다니고, 그럼 모기 스프레이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미리 그런 쪽인데, 남해화학이 물론 남북 경협에도 걸려있지만, 두 개가 완전 병합돼서 걸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장마철이 되면은 농작물 병충해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비료와 농약 제조업체가 상승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여름 수혜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해화학은 지금 남북경협에 걸려 있는데 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거 재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남해화학이 지금도 급등을 했지만 약간 쉬고 있는 타이밍.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남북경협주들이 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좋게 되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쉬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숨고르기를 잘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시일을 보내는 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4만원, 단기 별은 3, 장기 별은 5를 가져왔습니다. 예. 신일서 소장님의 최근 추천주에 이어서 오늘 추천하신 종목도 세 종목을 들려드린 겁니다. 목표 주가가 다 100% 이상 수익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손절가는 명확히 제시가 됐습니다. 저희 이제 게임의 룰상 손절가 터치가 되면 매도하는 걸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사실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김영철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큐브엔터라는 기업인데요.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어떤 산업이나 섹터를 보면 그 관련된 신문을 이제 보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이돌 그룹 쪽에 대한 이제 기획사나 이런 부분들 투자할 때는 아이돌룸이라는 최근에 신규로 시작한 TV 방송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실 그 MBC 에브리원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그 했었던 게 주간 아이돌이었는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되고 JTBC로 넘어오면서 정영돈이랑 그 누구죠? 데프콘이 똑같이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채널 돌리다가 봤더니 거의 큐브엔터의 이제 여자 아이돌 그룹 아이들이랑 그 다음에 남자 아이돌 그룹 펜타곤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음원 차트에 올라오고,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라타타인가요? 그 음악이 이제 뭐 1위 후보기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뭐, 주말에 이제 TV를 보니까 상당히 뭐, 인기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큐브엔터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좀 괜찮고, 사실 뭐 이 앞전에도 한번 큐브엔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움직임이 좀 상당히 JYP 초기 움직임이랑 좀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자애들이 그 트와이스 정도의 파급력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어쨌든 음원 순위까지 올라오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펜타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국내보다 해외 쪽에 대한 활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최근에 보면 뭐 기관 수급도 꾸준하게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뭐 최근에 이제 뭐 이 앞전에 이제 좀 많이 움직였었고, 시장에서 JYP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이제 차기 엔터주를 좀 고민하는 과중에 큐브엔터가 시장의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종목은 사실 한 번 정도 소개를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CSA 코스믹이라는 기업입니다. 화장품 만드는 기업인데요. 주가가 올 초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15,200원 6월 1일 날 찍고 조정이 한 4, 5거래일 연속 오늘까지도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과거에는 젠트로라는 기업으로 이제 수처리 관련된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 뷰티 아티스트 조성아 대표를 영입하면서 이쪽 화장품 쪽 사업을 늘리고 실질적으로 1분기 때 화장품 쪽 사업이 상당히 좋으면서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아마 그 3초 아이 섀도우라고 해서 아이 매거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메이크업 하시는 여성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 부분들인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선 신기했는데, 색상이 이제 두 가지 색상으로 돼 있어서 눈 위쪽으로 이렇게 싹 그리면은 바로 아이라인이 생기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고, 그게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1호, 2호가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계속 뭐 매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쪽 진출에 대한 부분들, 중국 쪽 오프라인 쪽으로도 매장을 확대하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초 대비 주가는 분명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거의 한 20배 후반에서 30배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지만 뭐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좀 안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도 수급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뭐 들어온 가격대 보면은 한 12,000원에서 14,000원 박스권 만들 때 뭐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사모펀드 외국인 다 요 가격대에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위쪽에서 매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13,000원대 지금 초반이면은 뭐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고가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마 콘덴서라는 기업인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 MLCC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삼성전기도 신고가가 나고 있고, 사마컨덴서도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MLCC가 반도체 대안격으로 IT 업종 내에서 대안격인 성격으로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저렇게까지 갈 것이다라고 그 누구도 그러니까 뭐 예상을 한 사람은 있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이 저렇게 반도체 쪽이 호황 빅사이클이 나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할 때 상승 초입에 이제 이게 뭐 한 2016년도에 지금 뭐 분할한 가격으로 보면 25,000원에서 57,000원대까지 뭐 한 불과 2년 만에 2배 정도가 상승했는데, 이렇게 뭐 반도체 빅사이클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한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치킨 게임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했고, 사이클이 오면서 승자 독식을 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인데, 그와 똑같은 논리가 지금 MLCC 쪽에서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LCC도 계속 공급 가행 이슈가 났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삼성전기가 거기에서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부분들에 대한 사이클을 제대로 누리는 그러한 이제 논리가 좀 부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한번 사이클 시작할 때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5만원대에서 한번 따블이 났고, 10만원에서 뭐 한 9만원 박스권 만들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세가 거의 꺼지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그래서 눌린 목심마다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삼성전기 결국에는 이 이슈가 사마콘덴서랑 똑같이 맞물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사마콘덴서는 삼성전기의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마콘덴서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7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 전문가 순위 1위부터 3위까지 절대 금은동 왕관을 내놓지 않고 있는 두 분의 오늘장 추천주, 이렇게 세 종목씩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오늘장 특징주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부터 볼게요. 오늘 2% 이상 장중의 상승세를 보이는데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데 앞으로 흐름 어떨지 좀 여쭤볼게요. 신희섭 소장님. 네, 예. 지금 그 한국항공우주는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요. 이게 유니크한 종목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비행기를 완제기를 못 만들죠. 우리 여행 가실 때 보잉이나 에어버스 둘 중에 하나 거의 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조금 손대고 있긴 하지만 부품을 만드는 거지 우리나라 이름으로 완제기를 만든 비행기를 타고 갈 날이 언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뭐 한국항공우주는 민간 항공기보다는 뭐 우리 군사 쪽에 관련돼서 방산주로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니크한 종목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거 18,950원 2011년 6월 1일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2015년 8월 달에 106,500원. 근데 그 뒤에 지금 그 방산비리 수사 그게 컸던 거죠. 그때부터 엄청난 급락이 일어났잖아요. 카이가 완전히 그 지목이 되면서. 그쵸?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재판은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방산주는 뭐예요? 우리 옛날에 계속 그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정치권에서 계속 이용해 먹던 게 그거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쵸? 그러면 방산주가 급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했는데 지금 갑자기 화해 무드잖아요. 물론 이거 화해 무드가 완전한 건 아니죠. 몇십 년 동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갑작스럽게 화해를 한다고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것이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방산주에 대해서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남북 경협 테마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평화를 바탕으로 한 종목들이잖아요. 남북 경협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무슨 인프라 사업이 일어나고 뭐 대북 비료 지원 사업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 뜨는데 그런 면에서 방산주들은 지금 숨고르기에 숨고르기를 원래부터 하고 있었지만 지금도 잠잠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LIG 넥스원, 그쵸? 한국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들을 보세요. 다 똑같죠. 근데 남북경협 테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산주, 특히 대형 방산주로 분류되는 이런 기업들하고 데칼코마니 찍어놓은 것처럼 반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부분이 큰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부분은 지금 그 엔진 부분 파워 시스템, 이런 거 만들고 보니까 자주포, 대공 유도무기, 이런 기술들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LIG 넥슨, 잘 아시더라. LIG 그룹의 방산사업부 부분이고,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유도무기, 그쵸, 정밀 타격, 감시 정찰, 이런 기술들 갖고 있는 거고, 한국항공우주는 뭐 T-50, 날아다니는 고등기. 자, 이거 지금 다 군사 무기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막 얘기가 막 평화무드를 조성을 하고 막 약간 무슨 감축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눌려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재무제표를 보면 2017년에 마이너스 영업이익으로 떨어졌던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2018년 예상치가 지금 다 플러스로 돌아서는 걸로 나오고 아까 LIG 넥스원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지금 재무제표를 보세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다 턴어라운드 및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평화 무드가 워낙 조성이 되고 방산주가 약하거든요. 물론 스페코 같은 종목은 예외지만 지금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약세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권토 중립을 꿈꾼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거를 노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남북경협이 지금 워낙에 뜨겁고 지금 아직도 사실 끝났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주는 약간 지금 심리적으로 눌려 있지만 실적이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그게 평화가 지금 지속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감축이 일어나거나 군대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나요? 이런 지식인의 질문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 군대, 주한미군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이끌어서 계속 이끄는 거는 100년제 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들이 필요가 돼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심리적으로 약세인 부분에서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카이 수사가 나왔죠. 방산주가 심리적으로 약세죠. 최악의 경우가 다 나왔고
주가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4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원은 2011년에 최고가인 부분. 주가상으로 제 생각에는 바닥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먼 미래를 봤을 때 이제 슬슬 매수를 다시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항공우주를 매수 시점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 시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마니커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제2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은 지난 8일에 전해졌었는데 오늘 월드컵 수혜주로서 또 닭고기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마니커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거래가 막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김양철 팀장님. 네, 흔히 오랜만에 상을 좀 본 것 같은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CJ제일제당이 2대 주주로 이제 부상이 됐고,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의 좋은 예죠. 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들어오는 자금 쪽이 대기업 쪽으로 이제 CJ제일제당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금액은 지금 140억인데 원래 이제 이지바이오랑 마니커 하림 이게 이제 수십 개월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마니커랑 CJ제일제당이랑 일단은 뭐 협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음식료회사와 그다음에 육가공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앞전부터 뭐 그 협업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닭고기랑 그다음에 CJ제일제당에서 이제 그 뭐 안동찜닭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뭐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정석대로 상승하고 거래량 터지면서 차익 실현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좀 뭐 투자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하림이나 아니면은 뭐 이지바이오를 좀 들어가기에도 사실 조금은 애매하다. 개인적으로는 하림보다는 이지바이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이지바이오 1분기 실적 제가 알기로는 잘 나온 걸로 그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이 있다라면은 이지바이오 쪽으로 좀 뭐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지바이오도 닭고기 관련주로 웃기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뭐 사료 쪽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지바이오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마니커보다는 종목 매수한다면 이지바이오 쪽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오늘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보내드려야겠네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인섭 소장,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분단이 추천한 추천주에 대한 리뷰와 함께 오늘장 추천주까지 듣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을 전화로 만나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LG U 플러스 흐름부터 좀 짚겠습니다. 5월 31일에 매수 추천을 하셨었는데 금요일장에 6% 급등이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이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 LG U 플러스의 향후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LG U 플러스의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일단 이동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1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뭐 2018년 1분기 IFRS 15 정정 전 기준 매출액이 3조 651억여 원이었는데 뭐 영업이익도 2,451억, 그 지배주주 순이익도 1,581억 원으로 상당히 뭐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뭐 호실적이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다른 통신사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5G 서비스에 따른 주파수 경매에도 이동통신 3사가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유선 사업에도 굉장히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일단 외형 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사업이 요금 구제 역량을 따라서 피해갈 수 없는 무선 사업이 아닌 IPTV와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 사업일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일단 IPTV와 초고속 인터넷 모두 지금 전율이 상승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의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일단 뭐 제휴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CATV 인수까지 성공적으로 인수할 경우에는 유료 방송 시장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IoT 가입자도 꾸준히 상승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에도 뭐 광통신 그리고 5G 이슈들을 고려한다면
단기에도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에도 뭐 저희가 남북 경협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뭐 통신망을 구축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동통신 3사가 거기에 대한 한 획을 그을 것이라는 부분은 누구나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지금은 분명히 좀 모아가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LG 플러스 같은 경우 기존에 보유하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유하실 수 있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 열흘 만에 지금 LG U+가 수익률 15%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오르는데요. 투자 의견에 변함없다. 18,000원까지 목표 주가 유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초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 그리고 40만 원 이상 상향 돌파를 했지만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유가 지금 EV 배터리 사업 경쟁력이 좀 부각될 수도 있다. 이 이유는 지금 중국의 세계 최대 EV 배터리 메이커인 CATL 상장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그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화학시장은 더 크게 개선되기는 사실상 어렵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더 안 좋아질 상황은 아니고요. 안정적인 시황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다각화가 되고 있고 다운스트림 경쟁력이 높은 LG화학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를 할 것에 이 부분의 플러스로 EV 배터리 사업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CATL 6월 중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상장을 하는데 일단 당초 전망 IPO보다 규모가 상당히 축소입니다. 원래는 22조 원 수준으로 시가총액 상장되자마자 22조 원 수준의 시가총액을 예상을 했으나 일단 중국 당국이 IPO 때 적용되는 배수를 2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함으로써 일단 당초 22조 원보다는 9천억 수준으로 최초 상장 시 시가총액 9천 수준으로 최초 좀 상장가 예상 대비에는 많이 줄었지만 9천억을 뛰어넘는 상장되자마자 펌핑을 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요. 이는 LG 동사 같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LG화학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으로 좀 이슈가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CATL은 EV 배터리 사업만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EV 배터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화학이 시가총액 26조 원임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저평가 매력을 좀 부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EV 배터리 보조금 축소 및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 조금은 안 좋은 시장이 조금 보여지고 있지만 하지만 중국 정부 자체가 모든 배터리 사업체들에게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도 긍정적인 환경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2018년 보조금 축소 유예기간을 거쳐서 6월 11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행을 하는데 일단 150km 이하인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서 중앙정부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지방정부 보조금 전면 중단 등 보조금 기준을 더욱 강화하면서 2022년에는 완전히 폐지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점점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중으로 CATL 상장으로 인해서 저평가 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EV 배터리 규제 강화로 긍정적인 산업이 좀 조성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주가 모멘텀은 좀 살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LG화학이 지금 조금은 지금 4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가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드리고요. 목표가를 42만 원 선에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라는 분석이신 거죠.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5분 정도 지났는데 장 초반 양지수 모두 하락 전환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 상태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크고 작게 영향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0.29% 상승하면서 2458.7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448선까지 내려왔다가요. 61선까지 올라서면서 현재는 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의 주도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89,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0.37% 상승하면서 현재 27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1.81% 상승하면서 36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현대차는 0.71%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가 내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0.59% 하락하면서 41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던 LG화학은 1.60% 하락하면서 369,500원에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KB금융과 같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7,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29% 상승하면서 881.03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876선까지 내려왔다가요. 현재는 80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외국인의 주도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0.10% 상승하면서 99,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0.12% 상승하면서 8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2% 상승하고 있습니다. 759,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는 1% 하락하면서 8,020원에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HLB와 CJENM, 셀트리온제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1.79% 하락하면서 104,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캠텍은 0.54% 상승하면서 46,300원에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남해화학 이렇게 현재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남북경협주가 오늘도 역시 강세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7.21% 상승하면서 11,1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남해화학은 5.37% 상승하면서 18,6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단자, LS, 영원무역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3.25% 하락하면서 327,000원에 현재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오늘 2.81% 하락하면서 17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기아차 그리고 삼성 SDS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현대로템입니다. 2위는 현재 삼성전자, 3위부터는 인스코비, 대하TI, 5위는 HLB, 6위는 현대건설, 7위는 좋은 사람들, 8위는 마니커입니다. 1위인 현대로템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인기 검색어 종목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로 이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가 블록딜로 현대로템 주식을 매각한다고 밝혀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요. 오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청신호가 켜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23% 상승하면서 37,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현대건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경협 대장주 중 하나인 현대건설은 남북한 경제협력 발주가 나올 시에 상징적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중국과 신흥국 등 이 글로벌 굴삭기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북한 경제 개발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27% 상승하면서 6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 마니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마니커는
운영자금 약 14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CJ제당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 방식으로 CJ제일제당은 마니커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 CJ제일제당 측은 사업 제휴 과정에서 지분 참여를 통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29.55% 상승하면서 1,1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에 따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보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저평가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주가가 약간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공모를 발표를 했죠. BW 500억 증자를 일반 공모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주가가 5만 원이었던 게 급락을 해서 4만 2천 원대로 이렇게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공모를 통해서 이제 500억 이렇게 했을 때 여타 회사도 그 어떤 과거에 이렇게 했던 회사가 과연 그러면 주가 회복이 어땠었나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면은 그 가격대는 다시 그 회복을 하고 더 올라가는 게 과거의 주가의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그 급락이 과한 거는 거꾸로 반대로 매수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면세점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호텔신라하고 신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가는 연일 그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현재 전체적인 우리 소비 관련주의 그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도 거기에 속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그 공모를 통해서 단기간에 이제 급락을 해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니까 이번에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해봐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공모도 시청자 중에서도 이 공모를 통해서도 만약에 된다라면은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연간 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모도 역시 한번 응해도 괜찮은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제가 아까 현재가로 했는데 아까 이제 마이너스에서 42,500원 정도의 가격 전략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가로 사기엔 약간 부담되지만 최소 43,000원 이하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좀 듣겠습니다. 5월 29일에 주셨었죠. 평화홀딩스 전기차 관련주다라는 말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도 그랬고 오늘장에서도 9%나 급등을 해서 지금 수익이 20% 이상 나고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 평화홀딩스는 이제 그 수소차 섹터 중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는데요.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2020년까지, 수소차 1만 5천 대, 전기차 35만 대, 이런 보급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빠른 순환매 속에서, 정책 수혜주로서, 수급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 9,000원 드렸습니다. 9,000원 드렸기 때문에, 9,000원까지 보고 매매를 하셔도 좋고요. 짧게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8,000원짜리에서도 한번 끊어먹고 재매수도 가능하겠다. 그런 매매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목표 주가까지 홀딩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국내장 양지수가 모두 오르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오전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볼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빅 이슈들이 많습니다. 빅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60 부근에서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수렴돼 있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갈지 우하향으로 갈지 이제 결정이 되는 주간이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잡아가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강보합 정도 양시장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의 방향성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주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상단 밴드가 이제 89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900에 대한 지금 저항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세 번째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올라오면은 9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올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보고 대응을 해 가시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겠고요. 오늘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역시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시장 상승은 이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내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림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이 시장의 중심적인 수급을 가져갈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을 전개시킬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남북 경협주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거의 시세를 한 번씩 낸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매매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남북 경협주를 쫓아가는 건 옳지가 않겠고요. 이제 2분기 어닝 실적 시즌에 대비한 이러한 이제 포트를 짜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런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장 실전 호전주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IT 쪽에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국면에서는 반도체 소재 업종이 가장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보다는 소재 쪽보다는 부품 쪽 이런 쪽의 밸류 체인을 좀 이해하면서 공략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매매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장 추천주는요? 네, 오늘 추천주는 이제 반도체 부품주 중에서 YMT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T 같은 경우에는 FP12 실장을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금도금을 하는 이런 전문 업체인데요. 매출액이 지금 올해 976억, 한 41% 정도가 상승이 되고, 영업이익이 276억, 71%가 성장이 되는, 실적 성장주에 해당이 된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하고 지금 비슷하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지금 37,000원짜리 저항에서 두 번 맞고 지금 떨어진 자리거든요. 이번에 지금 돌파해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지금 쌍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쌍음을 만드는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43,000원까지 일단 한번 보고 가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다. 손절가는 34,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YMT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장 상황과 함께 전문가의 추천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전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오늘장 내일장 시간에 마감 전략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